지금부터 교과서에서 유신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결론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구존교과서 모두 유신 당시의 비상상황, 특히나 북한의 도발에 관해서 설명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북한의 도발에 관해서는 김신조 사건, 또 푸에블로 사건을 가볍게 언급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었다는 설명도 없이 그냥 김신조 사건과 푸에블로 사건이 있었다 이러고 넘어가는 교과서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교과서 중에서는 이거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그 푸에블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들 태반이에요. 태반. 네? 아, 미래인으로 했어요. 미래인이 좌경화가 상당히 심해요. 상당히.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도 그 68년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얼마나 위험한,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의 국내 정세가 북한의 도발로 얼마나 위험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닉슨 독트린이 선포된 이후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이승복 어린이 이런 설명도 다 지워졌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 닉슨 독트린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보에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냥 냉전 체제를 완화시킨 뭐 좋은 거, 뭐 이런 취지로 설명이 대부분 돼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미군이 철수한 것에 대해서도 대부분 언급 안 해요. 9개 중에 3개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언급하는 방향이 조금 달라요. 이게 뭐냐면은 박정희 정권이 인권 침해하니까 미국이 항의해가지고 주한미군 빼려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 좀 뺐다. 뭐 이런 취지. 그러니까 설명의 각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각도가. 그리고 대만이 유엔에서 축출된 거 설명하는 교과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더 심각한 거는 월남의 패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교과서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 당시 대한민국은 베트남에 파병됐죠. 이거 자체를 뭐 그러니까 베트남 민중들을 대한민국이 학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는데 정말로 잘못된 주장이에요. 정말로. 베트남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력은 다 연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만약에 먹혔으면 그 다음은 한국이에요. 이런 것들 고려 안 하고 뭐 베트남의 민중들을 학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일부러 학살한 게 아니에요. 일부러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베트공들이 그냥 민간에 섞여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총 맞아 죽으니까 격화된 거죠. 그런 이렇게 참상들이 일어나는 건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인데 그런 배경들을 설명 안 하고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바보 만드는 겁니다. 우리 후배들. 뭐 하고 싶은 얘기? 예. 일마 중에 베트남 시민들이 자기네 나라를 지키러 오니까 감사하다고 군중들이 도시에 들어오는 사람 환영해서 인사하는데 트럭 타고 좀 지나서 트럭 타고 뒤에다가 갑자기 게릴라들이 뒤에 총을 발겼다고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분들이 이걸 알 수 없으니까 그냥 하다가 그러니까 슬픈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국군을 악마화 시켜버리면 이거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계속할게요. 그 20세기 가장 큰 비극으로 평가되는 문화대혁명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킬링필드가 닉슨 독트린으로 야기됐다는 설명도 없습니다. 킬링필드 자체에 대한 설명도 없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무자비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설명을 해야지 그 당시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를 좀 이해할 거 아니에요. 이런 설명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종속이론에 빠져있던, 종속이론은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의 연장선에 있는 이론입니다. 무역하면 자본적으로 예속된다. 그러니까 내포적 공업화 해라. 내부에서 너네들이 쓸 거 니네들이 생산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북한처럼. 이런 얘기하는 대중경제론의 문제점 설명하거나 지적하는 교과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유신 때문에 중화학공업 발전했는데 대한민국 경제 발전했는데 이런 설명하는 교과서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래요. 조금 이제 자세히 좀 볼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교과서, 지금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거민정 제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만들면은 그거를 승인을 해줘요. 근데 승인을 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지필 기준이에요. 지필 기준에 따라서 잘 너네가 교과서 만들었네? 라고 판단을 하면 이걸 교과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필 기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용했던 지필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8년도에 공고한 내용인데 이걸 보면은 노란색만 읽을게요. 민주화운동은 곧 반독재 투쟁이라는 점에서 독재체제의 반민주성과 인권유린의 사례를 유념하여 서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은 곧 반독재 투쟁이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독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북한도 독재했어. 근데 똑같은 독재였어. 쌤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한 독재 물타기 하는 겁니다. 바로 노란색 아래 부분 줄을 보고 생각이 난 건데, 제가 배울 때 그 박정희 시대에 그 경제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제 세계 당시에 경제 상황이 좋았다. 당시에 뭐 원자재가 싸고 뭐 그런 좋은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힘입어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한 바로 윗줄에 박정희 정권 내려치기의 일부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 사실 이렇게 석유 파동도 2번씩이나 있었고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 석유 파동에 대해서. 근데 경제 성장은 정부와 국민이 이룬 성취라는 일국적 시각에 가두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방향 설정을 잘 했고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경제 발전을 이뤘다. 이거는 일국적 시각이야. 그렇게 설명하지 마라는 뜻이에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하고, 보면은 그 아래에 민주화와 함께 이루어진 과거 청산의 흐름을 사례를 통해서 보여준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당시 민주화가 심각하게 침해됐고 이승만, 박정희 정부의 정치는 잘못된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한 거죠. 자세히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그 목차가 있어요. 목차. 그러니까 교과서가 9개가 있는데 사실은 그 9개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책을 만들면 돼요. 만들면 돼서 목차도 사실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한 8개의 하위 장으로 나뉘고, 그리고 그 유신에 대해서는 4번째 장에서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장에서 4.19, 5.16 유신, 그리고 5.18을 다룹니다. 그런데 4장 제목이 뭐라고요? 4.19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니까 민주화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니까 5.16도 뭐 나쁜 거, 유신은 더 나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5.18은 아름다운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신으로 인한 경제 발전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 없는데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장을 바꿔가지고 5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과 사회 문화의 변화에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뭐 경제 개발 그리고 새마을 운동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는데, 경제 성장으로 부작용이 많았다, 뭐 이런 것에 집중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노동 운동이 그래서 시작됐고 정부가 탄압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붕 띄어서 8장에 가서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의 노력이라는 장에서, 뭐 모든 교과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닉슨 독트린과 또 북한의 도발을 종종 언급하기도 해요. 그럼 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신을 독재라고 표현한 교과서들이 있고, 유신을 그냥 유신 체제 이렇게 설명한 교과서들이 있어요.
9개 교과서 중에 5개는 유신 독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4개는 유신 체제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게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필 기준 자체가 민주화 운동은 반독재 투쟁이다라는 관점에서 서술이 되다 보니까 유신의 어떤 의의, 긍정적인 성취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고 유신을 독재라고 하건 아니면 그냥 유신 체제라고 하건 상관없이 부정적인 것으로 서술하는 것이 교과서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유신 독재, 유신 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고등학교 교과서는 거민정 시스템이에요. 중학교도 거민정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교과서였어요. 국정교과서. 초등학교. 근데 그게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이제 거민정제로 넘어가는데 몇 년 전에 교육부가 교과서 편집자들 만든 사람들 얘기도 안 하고 교육부 공무원이 지 맘대로 교과서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나? 유신을 유신 독재라고 바꾸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고 북한의 인권 침해 삼상들 이런 것들 다 빼고 교과서를 자기 맘대로 바꿨습니다. 도장까지 편집 책임자 도장까지 위조하고 이런 일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이 사람 처벌받아야 되잖아. 교육부에서 이 사람 육아휴직 내주고 그리고 또 대학 가서 좀 편하게 근무하게 해주고 이렇게 배려해 줬어요. 교육부가 지금 이렇습니다. 교과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과서가 지금 역사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전선이에요. 최전방에 있는 전선입니다. 지금 그 전쟁이 교과서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 유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구정교과서가 다 설명이 달라요. 그런 논조도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요거는 미래인이네. 저기 현호 형제가 공부한 미래인 교과서인데 미래인 교과서에 유신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줄 그은 것만 볼게요.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 체제가 완화되면서 반공을 앞세운 정권의 기반이 약화되었고 장기 집권과 경기 침체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커졌다. 박정희 정권은 안보 위기와 평화 통일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 체제가 완화됐고 그랬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은 반공을 내세웠는데 이제 명분이 사라졌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인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예, 유신을 전후로 한 북한의 도발 자세히 설명하는 교과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 김신조 사건하고 푸에블로 사건 간단하게 언급하는 교과서들은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언급하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또 동아출판사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죠. 1968년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박정희 정부는 이를 기회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학생들에게 군사교육을 실시하는 등 반공 정책을 강화했다. 그리고 또 유신도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박정희 정부가 이를 기회로 북한의 도발이 이뤄지니까 이걸 기회로 이 뉘앙스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달라요. 그런데 상당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그 암시들을 담아서 유신을 설명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천재교육 설명 읽어볼게요. 1968년에는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습격 사건과 푸에블로 나포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이 이어졌다.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개발을 지속하려면 대통령의 3선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설명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설명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이 각자 이렇게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동아출판처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자 박정희 정부는 이를 기회로 향토의 미군 찬설하고 반공 정책 강화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부정적인 필자의 유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생각이 학생들에게 그냥 이렇게 전이 되잖아. 전이 되는 설명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교과서면은 천재교육처럼 하는 게 맞죠. 박정희 정권은 그렇게 주장했고 그게 그 주장이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면 되는 건데 이 교과서의 설명이 항상 이런 식의 뉘앙스가 말이라는 게 아달르고 어달른데 상당히 뭐랄까 주관적이고 편향적인 서술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관련해서 아니다. 예, 그리고 여기 교과서 그냥 그대로 읽어볼게요. 미래엔입니다. 미래엔. 현호 형제가 공부한 기억나요? 박정희 정부는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쳤고 북한도 특수부대 난파 등 군사 도발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 설명 문제 없어요? 앞뒤가 잘못됐죠. 앞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위험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는 강경한 대북 정책을 펼쳤고 북한도 특수부대 난파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특수부대 난파한 게 박정희 정부의 강경한 대북 정책 때문이에요? 아니야. 앞뒤가 바뀌었어. 서술이 바뀌었어. 이게 되게 사악한 서술이에요. 대한민국 지금 교과서가 이렇습니다. 서울대 들어온 현호 형제도 이런 교과서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겠어요? 종현이는 교과서 뭐였어? 한국사 교과서? 미래인이었을 것 같아? 거의 플러스 제 당시 한국 선생님 완전 좌빨이었어? 네. 아이고. 이중만 박정희 죽이기. 저희 부교재로? 아니요. 수업이 내용이 그렇다. 수업 내용이? 참 답답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예. 그리고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 교과서들이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나? 대부분의 교과서 닉슨 독트린은 냉전 체제 완화다, 아름다운 거다, 긍정적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더 나가서 문제는 뭐냐면은 반공의 명분이 사라져서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반공의 명분이 사라져서 반공을 강조한 박정희 정부에게 위기감을 준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리베럴스쿨 지학사 천재교육. 닉슨 독트린 이후에도 북한 도발 계속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과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적인 위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과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리베르스쿨 보면 이것도 상당히 약간 이렇게 좌편향된 교과서인데 냉전 체제가 완화될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는 반공을 강조하여 정권을 유지해오던 박정희 정부에게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아니지. 닉슨 독트린 자체가 위험한 거였지. 냉전 체제가 완화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미국하고 중공은 자기들 간의 관계가 완화됐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국하고 중공, 한국하고 북한의 관계가 완화된 게 아니에요. 또 볼게요. 지학사 어떻게 설명하는지. 남북의 화해 분위기로 반공의 명분이 사라지고 경기 침체에 따른 불만이 거세지자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상하는 듯 이른바 10월 유신을 단행했다. 반공의 명분이 사라졌대. 반공의 명분이.
방공의 명분이 사라진 것 같지 않은데 공산주의 주장하던 크멜 브루즈 인구의 4분의 1을 학살했어요. 4분의 1을. 방공의 명분이 사라져? 동의할 수 없어요. 중공에서는 자본주의 잔재를 청산하고 사회주의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천만 학살했습니다. 문화대혁명. 방공의 명분이 사라져요? 정신 차려야지. 베트남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주한미군도 감축하였다. 이러한 국제관계 변화는 방공을 강조하며 정권을 유지하는 박정희 정부에게 불리하게 적용했다. 비상교육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하여튼 닉슨 독트린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교과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보면은 그 당시에 미국이 아시아의 분쟁에 대해서 이렇게 발 빼려고 하니까 한국하고 북한하고도 막 야 너네도 대화해 막 이렇게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여요. 그래서 7.4 공동성명 그러니까 그 이후락이 북한 갔다 온 거예요. 가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라 미국한테 등 떠밀려 가지고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걸 발표를 하는데 그게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교과서를 이렇게 써? 남과 북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닉슨 독트린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 공비 보냈어요. 무력 충돌 있었어요. 교과서를 이렇게 쓰면 어떡해. 그런 배경에 대해서 설명도 안 하고. 미국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박정희 정부에게 남북 대화를 권고했다. 뭐 이 정도 설명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닉슨 독트린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이 방공에서 평화 공존으로 전환하면서 냉전 체제가 완화됐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중국이 유엔에 가입해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되었고 미중 수교도 일어났다. 이러면 미래엔 교과서, 문제 많은 미래엔 교과서인데 뭔가 좋은 거 된 것 같지? 근데 이런 분위기를 타고 중국이 유엔에 가입해서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이 됐는데 대만은 유엔의 상임 이사국이었는데 지위를 박탈당하고 유엔에서도 쫓겨났어요. 이것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을 바보 만들어? 미중 수교도 이루어졌다. 대만에는 재앙입니다. 재앙. 이런 것들 설명 안 하고 이게 무슨 뭐 평화적인 조치였던 것처럼 얘기하면은 사람들 기만하는 거죠. 역사의 기만이에요. 이거는. 제가 너무 흥분하나요? 근데 흥분할 수밖에 없어요. 주한미군 철수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나 볼까요? 보겠습니다. 리베르스쿨, 금성, 지학사, 비상교육, 동아출판, 미래엔 6개 교과서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미군 철수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오히려 다른 교과서에서 이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설명의 방향이 이상해요. 보면은 미국이 박정희의 인권 탄압을 비판하면서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는 압박했다. 설명의 각도가 핀트가 다르죠. 이해가 되세요? 아유. 인권 탄압 볼게요. 인권 탄압에 대해 비판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박정희 정부를 압박했다. 기본적으로 닉슨 독트린으로 그 아시아에서 발 빼려고 해서 주한미군 철수한 건데 이런 배경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대만 축출 언급하는 교과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 중국이 유엔 가입했다 뭐 이런 것들 설명하는 교과서가 2개 있는데 대만이 얼마나 비참해져 버렸는지 얼마나 위험해져 버렸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월남 패망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제가 여기 공백으로 나눈 거는 월남 패망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과서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얼마나 큰 사건이었어요. 닉슨 독트린의 실패를 단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도 없어요. 문화대혁명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는지 이게 유신을 전후로 한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정보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고 닉슨 독트린으로 인해서 캄보디아에서는 킬링 필드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주의 국가들이 얼마나 잔악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죠. 북한도 비슷하게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안타까워요. 대중경제론에 대한 설명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는데 교과서 하나 헤네메듀에서는 이런 지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정리하고 역량 키우기라고 해서 71년도 대통령 선거 공약을 비교하게 해놨어요. 잘 들어가세요. 예. 여기에 보면은 대중경제론에 대한 약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중경제론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적어도 이런 비교가 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캡처를 떠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김대중 후보의 안보 전략이 어떤 건 줄 아세요? 알아요? 뭐예요? 왜 웃어요? 예. 아유, 공부 열심히 했구나. 그래도 그 미국, 소련, 중국, 일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반도 불가침 조약, 뭐 4대국 안보론 뭐 이런 걸 해서 비현실적인 정말 위험한. 그리고 북한이 그렇게 그 도발하려고 하는데 향토 예비군 폐지하겠다. 뭐 이런. 예. 그리고 유신하고 중화공업의 발전을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대해서 설명은 해요. 근데 유신을 통해서 그 경제 발전이 가능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교과서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급속한 경제 성장과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다뤄요. 그러면서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많이 합니다. 아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정경유착했다. 뭐 노동 문제가 많았다. 전폐일에 대해서는 모든 교과서가 다뤄요. 이게 지금 현실이고. 예, 넘어갈게요. 그리고 기타 문제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를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발전 그 항목, 근현대사 항목을 민주화 운동은 반독재 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기 때문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기본적으로 독재자 만들고 이거를 김일성 독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침해 참상을 물타기 해버려요. 물타기 해버립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동아출판사도 문제가 많은데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무력에 의한 통일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일컬어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과 김일성은 남북한의 적대적 긴장관계를 장기 독재에 이용했다. 물타기 하는 거죠? 김일성하고 이승만하고 같습니까? 예, 그리고 많은 책들이 북한의 세습 독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상당히 드라이하게 서술을 합니다. 예, 상당히 드라이하게 서술해요. 그 세습 독재를 하면서 있었던 참혹한 인권 침해 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정치범 수용소 그리고 또 인권 침해 참상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과서가 딱 하나의 교과서 비상교육 교과서에서 정치범 수용소를 언급을 해요. 요 세 줄. 이게 구종교과서 전부. 이 교과서 전부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또 인권 침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네. 그러니까 고난행군은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상당히 드라이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상당히 설명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거 조작된 사건이다. 1차 인혁당 사건은 한일 관계 한일 협정 체결하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1차 인혁당 사건 조작했고, 그리고 또 유신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2차 인혁당 사건으로 조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공산주의 운동한 사람들 말 따르면 이거 다 조작 아니었다고 하거든요. 이강우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작 아니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조작이라고 얘기하려면은 적어도 인혁당 사건뿐만 아니라 통역당 사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죠. 실제로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활동한 간첩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정권이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배경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인혁당 사건 조작했다라고만 설명을 하면은 그 문제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면은 학생들 균형 있는 사고가 안 되죠. 실제로 통역당 사건은 북한과 연결됐다는 거 다 재판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근데 참 이렇게 신영복 같은 사람들을, 통역당 사건의 주범, 연루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뭐 문재인 대통령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요, 그 유신을 나쁜 걸로 하고 유신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들을 쓰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신의 배경과 맥락에 대한 적절한 설명 없이 이런 과제가 제공이 되면은 학생들에게는 맹목적인 분노만 커지죠. 그리고 학생들 바보 만드는 거예요. 홍위병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런 교육이 자행이 되고 있어요. 이건 교과서 쓰셨던 건데 보시면은 제 아래에 자료 1, 2를 보고 긴급 조치를 비판하는 글을 써라. 네, 참 이런 것만 보여주면 애들이 그냥 분노할 수밖에 없죠. 그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를 못하는데. 여기 보면 타는 목마름으로 이뤘다. 이거 김지아 시인의 시에 나온 구절인데, 하여튼 여기 보면 노란색 조기,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민주화의 열망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보시오. 애들이 감정이입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유신의 배경과 맥락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신 체제 아래 일상 인터뷰하기라고 하면서 할아버지께서는 왜 감옥에 가셨나요? 라고 하면서 이런 인터뷰 하면은 기본적으로 유신 나쁜 거라는 생각이 그냥 강화가 되죠. 배경과 맥락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애들 홍위병 만드는 교육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자민통이 뭔지 아세요? 자민통? 자민통 뭔지 알아? 동관이? 자유민주통일 아니야. 자주민주통일. 비슷했다. 이 자주민주통일이 뭔지 알아요?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전술의 기본적인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주사파 운동권의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자주를 얘기를 하면서 양키고 홈. 왜 한국이 미국에 휘둘리냐. 양키고 홈. 주한미군 철수해라를 얘기를 하고, 민주를 얘기를 하면서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 이승만 독재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통일을 얘기를 하면서 맹목적인 통일을 지향합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통일 그대로 흡수해버려요. 이게 북한이 또 이게 주사파 그룹이 주장해온 통일 전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민주. 자민통에서 민주를 얘기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투쟁하게 합니다. 반독재 투쟁을 끌어내요. 근데 아까 전에 보셨죠? 교과서 여기 보면은 지필 기준에 이렇게 나와 있어. 민주화 운동은 곧 반독재 투쟁이라는 점에서 독재체제 및 반민주성과 인권유례의 사례를 융합하여 서술한다. 자민통 통일 전선 전술이 그대로 지필 기준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거 딱 보고 깜짝 놀랐어. 사실상 그렇게 돼버린 거지. 너무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교과서 뜯어 고쳐야 됩니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